제니샤와 조로, 모모노스케, 프랑키 등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나타났고,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조로가 지원을 온 것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네코마무시는 매우 다급해하며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지금은 인사할 시간이 없구만, 와노쿠니의 해역에 해군들이 나타났소 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노쿠니의 병력 전원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전하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스주로의 기운을 느끼며 강한 검사가 온 것 같군, 그 녀석은 내가 처리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시는 관측에 따르면 지휘관은 해군대장 로쿠규, 그 외에 해군중장 스모커, 과학병기 등이 있어 검사는 보이지 않는다만 라고 말하며 조로가 상대할 만한 강한 검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니 고작 그런 녀석들이 아니다, 분명 미호크를 아득히 상회하는 검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 녀석의 검은 원혼을 너무나도 많이 먹은 요도다 라고 말하며 나스주로가 왔다는 사실과 나스주로의 검 초대 기철의 존재까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제니샤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나스주로, 분명 그 녀석이 온 것이다, 그 녀석은 와노쿠니와 악연이 짙은 녀석, 하지만 오로성은 표면적으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이 전쟁을 시작으로 또다시 역사를 지우려 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그놈은 내가 죽여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홀로 와노쿠니의 해역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당황하며 야 이 길치 녀석아, 너 혼자 가면 또 엉뚱한 곳에 갈 거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걱정대로 조로는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군이 와노쿠니에 도착한 이후 해군은 와노쿠니의 거대한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새로운 정상결전 사건 당시 해군은 로쿠기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로쿠기의 능력을 활용하여 폭포를 오르려 합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과학병기들 또한 폭포를 올라가야 했기에 이번에는 스모커의 능력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쿠기는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 하나를 만들어냈고, 해군은 전원 나무를 타고 이동해라, 폭포를 오른 뒤 와노쿠니를 멸망시키는 데 집중해라, 단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는 산채로 체포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함성을 지르며 나무를 타고 폭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과학병기들을 연기로 감싼 뒤 과학병기들을 운반하며 과학병기들을 와노쿠니에 무사히 옮깁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라하하하, 편리한 능력이군, 스모커 중장, 자네에 대한 기대가 크다네, 제2의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해군대장을 상회할 정도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밀짚모자를 잡지 못한 것은 분하다만 이번 작전마저 실패한다면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이를 지켜보며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를 호출하여 해군을 도와 플루톤을 탈취하는 데만 집중해라, 플루톤은 와노쿠니의 해저에 잠겨있다고 전해진다, 데이모스, 너의 능력이라면 플루톤을 옮길 수 있을 테다, 가니메데, 해적왕의 힘을 담은 그 병기를 활용한다면 롤로노와 조로의 힘을 위협할 수 있을 테다 라고 말했고,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는 알겠습니다, 나스주로성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군이 로쿠기와 스모커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와노쿠니에 침입한 이후 과학병기를 필두로 한 해군은 와노쿠니를 서서히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니샤의 도움을 받아 와노쿠니의 민간인들이 모두 모코모 공국으로 이동했고, 와노쿠니에는 사무라이들과 전사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하라범을 필두로 한 와노쿠니의 강자들은 파시피스타 마크3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악마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용으로 변신한 이후 해군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뭐야, 분명 카이도우는 임펠다운에 있을 텐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나는 카이도우가 아니오 라고 말한 뒤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공격합니다. 한편 조로는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고, 젠장, 분명 일전에 몇 번이나 와봤던 곳인데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빨리 그 검사를 찾지 못하면 낭패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프랑키는 모모노스케에게 플루톤이 묻힌 곳에 대해 들었고, 플루톤이 와노쿠니의 해저 속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코즈키 스키야키와 함께 플루톤이 묻힌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대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과 함께 신의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무기, 포세이돈은 루피처럼 선택받은 생물이라면 우라노스와 플루톤은 엘레페리아 왕국이 제작한 병기이다, 조이보이, 그는 왜 이런 무기를 만들어낸 거지
단 한 발로 섬을 삭제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분명 활용 용도가 있을 테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기 위한 용도가 아닐 테지 라고 생각하며 플루톤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스키야키는 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만 플루톤이 원피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네. 와노쿠니에 남겨진 포네그리프에 플루톤과 우라노스는 원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네 라고 말해주었고, 프랑키는 라프텔에서 보았던 마지막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떠올리며 모든 섬을 하나로 잇는 계획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결국 고대 병기는 레드라인을 부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병기인가? 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모노스케가 해군을 향해 보로브레스를 쏴버렸고 대다수의 해군들은 불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얀 능기가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감싸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하늘로 승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환호하며 스모커 중장이라고 소리쳤고, 모모노스케는 당황하며 카이도우의 기술을 이토록 간단히 막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담배를 피며 일전에 알라바스타에서 봤던 불주먹의 기술과 유사하군. 그땐 불을 뚫어낼 방도가 없었다만 이제는 다르다 라고 말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모모노스케에게 다가온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모모노스케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모모노스케는 치명상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형편없는 용이군. 카이도우와 비교하면 햇병아리에 불과해 라고 말한 뒤 헤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자신의 꼬리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격했고, 내가 이곳에서 무너지면 와노쿠니는 끝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소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모노스케의 공격이 스모커에게 타격을 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여유롭게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흘려내며 실력이 없다면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다. 너희 같은 범법자들은 해군이 존재하는 한 소중한 걸 지킬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모모노스케의 안면을 타격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이를 보며 스모커 녀석의 모습이 마치 사카즈키 원수 같군. 차기 해군 원수로 가장 적합한 녀석은 저 녀석이다. 저 녀석이 해군의 정점으로 군림한다면 해군은 예전과 같은 위용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의 철저한 모습을 보며 아카이누를 떠올립니다. 모모노스케는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나 와노쿠니를 지키고자 하는 집념을 보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용으로 변하면 관역만 넓어질 뿐 저자에게는 검술로 상대하는 것이 맞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도신 류마의 검이자 과거 조로가 사용했던 검인 흑도 슈스이를 꺼내들었고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이날만을 위해 단련했소. 아버지가 카이도우를 베어버린 기술이요 라고 말하며 마치 오뎅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도원 토치카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모노스케가 오뎅과 같은 강자가 되지 못했으며 오뎅의 기술도 제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모노스케의 일격이 스모커에게 닿을 리가 없었고, 스모커는 모모노스케의 검을 한 손으로 붙잡은 뒤 자신의 스승 거프의 기술인 블루홀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화이트 프로젠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스모커를 공격하였고, 스모커는 연기화되며 적잖은 충격을 입습니다. 조로는 나스조르를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좀처럼 나스조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앞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유불과 해군본부 소장 타시기가 나타났고, 타시기는 조로씨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검사로서 당신 같은 대거모가 범죄자로서 객사하는 건 보기 싫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표절 가수 같은 자식, 널 보니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이제 그 녀석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군. 우리의 약속대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직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멈출 수 없다. 세계 정부를 타파하자고 맹세한 동료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으니 라고 말한 이후 도신류를 뽑아들며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검에 관심이 매우 많았던 타시기는 단번에 도신류를 알아보며 역시 제2의 정상결전에서 사용하던 당신의 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최상 명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최상 명검 도신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네 녀석이 로그타운에서 추천해준 검보다 훨씬 더 좋은 검이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제 꿈은 악인으로부터 모든 최상 명금을 회수하는 것. 오늘 당신을 꺾고 당신의 검을 회수하겠어요.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와 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타시기를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칼등으로 타시기의 뒷목을 치며 타시기를 기절시켰고, 조로는 나에게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빈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가 타시기를 쓰러뜨리자마자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티치, 세라핌 위블이 일제히 조로에게 덤벼듭니다.